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컴팩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SUV 볼보 XC40 2026입니다. 신형 XC40은 페이스리프트 이후 세 번째 연식 변경 모델로서 신규 트림 다크 테마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플러스와 울트라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다크 테마가 신설이 되면서 크롬 라인부에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고 휠도 20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가격은 2025 대비 평균 135만 원이 오른 5,19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타볼 차량은 울트라 브라이트 트림으로서 외장 컬러는 총 6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승 차량의 외장 컬러는 오로라 실버 컬러로서 매트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또한 XC40은 트림에 따라서 헤드라이트가 약간 변경이 됩니다. 울트라 트림부터는 각 헤드라이트 유닛에 84가지 픽셀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오토 하이빔을 사용했을 때 총 5대의 차량을 동시에 음영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범퍼 아래쪽에도 이 안개등은 울트라 트림부터 적용이 돼요. 전면부에서는 지금 현재 브라이트 테마기 때문에 크롬 라인이 많이 들어가지만 다크 테마는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면서 플래그십 라인인 XC90이나 S90의 느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XC40은 트림에 따라서 휠 선택권이 총 3가지로 나뉩니다. 기본 트림은 18인치, 지금 보시는 울트라 브라이트는 19인치, 다크 테마는 20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신규 디자인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실버 컬러 쪽에는 무광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또한 스포크가 이 안쪽까지 이어져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실제 인치수보다 좀 더 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타이어 스펙은 235의 50 사이즈이기 때문에 승차감에 있어서도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면부로 왔습니다. XC40은 공기역학적인 설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리어 램프와 함께 이렇게 쉐입이 지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현재 비상등을 켜둔 상태인데요. 일반적인 벌브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위쪽에 스포일러 안쪽에 보시면은 히든 와이퍼 워셔가 이렇게 안쪽에 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디자인을 고려해서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트렁크는 핸즈프리도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물리적인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트림부터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며 기본 용량은 SA 방식으로 569리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2열을 폴딩했을 때에는 최대 1628리터까지 늘어나면서 나름 공간에 있어서는 좁은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다만 경쟁 차종들처럼 VDA로 변환했을 경우에는 430리터 정도의 공간을 보유합니다. 안쪽에는 러기지 보드가 꽤 넓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잡템이나 아니면은 세차 용품들은 이 아래쪽에 보관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XC40 2026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실내 컬러는 총 2가지 중에 하나를 설정할 수 있으며 지금 보시는 컬러는 블론드 가죽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에는 거의 그레이빛이 느껴지는 밝은 시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쁩니다. 가죽의 촉감은 약간 거친 편이기는 하지만 쿠션 감도는 또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 암레스트에도 시트와 동일한 가죽이 사용이 되어 있으며 수입차 치고는 꽤 넓은 수납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쪽에도 이게 원래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공간을 없애지 않고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볼보 차들은 위 트림을 가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레포스 크리스탈 기어 레버가 장착이 됩니다. 장인이 손수 직접 한 땀 한 땀 깎아서 만들었다라고 하며 요거는 기본 트림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요. 울트라 트림부터 적용이 됩니다. 빛을 받았을 때 크리스탈 특유의 맑은 색채감이 느껴지고 야간에서는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들어와서 저는 이 오레포스 기어 레버 때문에 울트라 트림을 왠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면부에는 무선 충전 패드와 함께 C거잭, C타입의 충전 포트는 총 2개가 탑재가 됩니다. 참고로 디지털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XC40은 2022년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소프트웨어가 좀 더 발전이 되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볼보카 UX가 들어가 있어서 누구 오토를 이용해서 다양한 인포테인먼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내비가 T맵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폼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길찾기를 안 해도 된다는 게 볼보 차량들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공조 시스템들은 따로 배치를 해놨고요. 조수석과 운전석에는 열선 시트와 함께 열선 핸들까지 적용이 됩니다. 통풍 시트는 아직까지는 탑재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도 엔트리급임을 생각하면 꽤나 고급스러운 소재가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를 포함해서 도어 쪽에도 이게 리얼 우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드리프트 우드 데코가 적용이 되면서 좀 더 편안한 실내의 감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요. 또한 이 차량은 울트라 트림이기 때문에 하만카돈 사운드가 탑재가 됩니다. 이게 하만카돈 사운드가 안 들어가 있으면 알루미늄 커버도 적용이 안 되는데 이렇게 알루미늄 커버로 마감을 해놔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안쪽에는 약간 부직포 같은 소재로 한 번 더 덧씌워져 있어서 지금처럼 추운 겨울철에는 뭔가 좀 더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신형 XC40 운전석에 앉았을 때에는 이러한 느낌입니다. 시트 컬러가 밝아서 그런지 굉장히 화사하죠. 그리고 동급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탑재가 됩니다. 보통 소형급의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더라도 크기가 이렇게까지 크진 않거든요. 근데 XC40은 이 뒤쪽까지 개방감이 넘치게 이렇게 글라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동급 대비 옵션은 가장 빵빵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짠! 저는 XC40 2026을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현재 신호 정차 중입니다. 이랬을 때에는 ISG가 실행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조용하죠.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MHEV 차량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따지자면은 친환경 파워트레인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수입 브랜드가 전동화로 넘어가기 이전에 약간 과도기 느낌으로 기존 내연기관 파워트레인에다가 48V 시스템을 추가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많이 내놓습니다. 실제로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아우디라든지 대다수의 수입 브랜드가 이러한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볼보 차량들도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외하면은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순수 내연기관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속할 때라든지 방금처럼 정차했다가 출발했을 때 48V 전력 시스템이 아주 조금 도와줍니다. 뭔가 찔끔 도와줄 이러고 갑자기 엔진이 딱 개입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풀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 주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원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들은 전기 모터 주행이 웬만해서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전력 시스템이 너무 조그만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에 반해 차는 크고 그러다 보니 이 조그만 전력 시스템으로 차를 구동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탄력 주행을 하다가 약간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한 0.5초 정도 살짝 도와줄락말락 하다가 갑자기 또 이제 RPM이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행에서는 전기 모터 주행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XC40은 특히나 초보 운전자나 아니면 여성 오너가 많은 차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거 운전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XC40을 타고 이렇게 주행했을 때 일단 소형급 중에서는 XC40이 덩치가 큽니다. 전장도 조금 크고요. 전폭도 조금 크고 전구도 조금 높고 휠베이스도 약간 더 깁니다. 하지만 주행을 했을 때 무리가 오는 수준으로 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렇게 도로를 주행했을 때에도 너무 편하고요. 특히나 좁은 길이라든지 아니면 좀 협소한 주차장 그런 데에서도 주차 스트레스는 제 기준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형급 중에서 또 사이드 미러가 꽤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자각지대도 거의 없고 후방 시야도 깔끔하고 시트 포지션이나 시야각은 정말 쾌적합니다. 쾌적해요. 자, 이번에는 정숙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어머머머, 너무 추워. 윈도우 닫아볼게요. 야, 이게 혹시 들으셨어요? 완전히 윈도우가 다 닫히고 나서 한 번 더 뚝뚝 하고 전기 모터가 확실히 너 닫혔냐 안 닫혔냐 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보통 엔트리급에 이러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가 없거든요.
볼보는 확실히 일반적인 자동차 브랜드에서 지향하는 점과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동급 소형 SUV들 중에서 윈드 노이즈, 즉 풍절음은 잘 막아주는 편에 속합니다. 외부 소음 유입도 꽤 잘 막아주고 있어요. 근데 살짝 아쉬운 점이 바로 로드 노이즈입니다. 현재 땜빵 구간, 포트홀 구간 요런 데를 지나갔을 때 혹시 이게 음성으로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건 제가 녹음을 한 거를 다시 송출해서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거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인 제가 느꼈을 때 안 좋은 노면에서의 로드 노이즈는 좀 와일드하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현재 저는 울트라 브라이트 트림이기 때문에 휠은 19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보통 B 세그먼트 소형 SUV에서 휠이 진짜 커야지 19인치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일반적인 중간 사이즈가 19인치고 여기서 다크 모드로 선택하면은 20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소형급의 20인치면은 엄청난 오버스펙입니다. 일단 19인치도 약간 밸런스가 잘 맞는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특히 타이어가 지금 현재 서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올 시즌이나 윈터 타이어에 비해서 서머 타이어는 타이어 안쪽에 코팅이라든지 재질감도 다르고 트레드 패턴도 다르기 때문에 노면 소음이 조금 더 울려 퍼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안 좋은 노면에서는 사실 조용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약간 시끌벅적 와일드합니다. 자, 로드 노이즈에 이어서 승차감입니다. 사실 XC40은 동급과 비교했을 때 승차감이 엄청 컴포트하고 편안한 차량은 아닙니다. 보통의 컴팩트 차량들이 가지고 있는 승차감을 XC40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태생이 유럽 브랜드의 유럽차잖아요. 지금처럼 안 좋은 노면에서는 승차감이 약간 와일드하고 노면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읽어주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장거리를 주행했을 때 조금 더 편안한 요소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팅보다는 편안하고 약간 푹신하고 컴포트한 하체를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저도 한국인이라서 그러한 하체를 선호를 하는데요. XC40은 아무래도 한국인 입장에서는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는 하체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러한 단단한 하체 감각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XC40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겠습니다. XC40은 B4 AWD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별도로 따로 있지는 않고 스탠다드와 오프로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노면 주행에서는 거진 그냥 스탠다드로 다니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스티어링 휠 감도만 부드러움과 단단함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가속감에 있어서는 스포츠 모드가 없기는 해요. 아쉽지만 스티어링 휠 감도라도 단단함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뭐야 이 음색 뭐야? 잠깐만. 제가 엑셀레이터를 급하게 밟으니까 저 순간 슈퍼차저 있는 차를 탄 줄 알았습니다. 슈퍼차저가 달려있는 차량들을 풀악셀링 하면은 갑자기 막 고주파음이 막 호로록 하면서 듣기 힘든 음색이 쫙 들어오거든요. 제가 타고 있는 XC40은 슈퍼차저 아닙니다. 2.0 2리터짜리 가솔린 엔진에 터보차저가 장착이 됩니다. 참고로 미션은 자동 8단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급 악셀링을 했을 때는 얘 분명 디자인도 그렇고 시트 포지션부터 해가지고 달리는 차 아닙니다. 데일리카로 탔을 때 편안한 표준적인 그런 SUV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급 악셀링을 하면은 뭔가 내면에 숨겨져 있었던 그 반대편의 얼굴이 슬며시 까꿍 이렇게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엑셀링 해볼게요. 6000rpm에서 변속됐습니다. 아니 이게 가감속을 운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량의 정체성이 살짝 바뀝니다. 되게 신기해요. 보통 이러한 세팅을 가진 차가 별로 없거든요. 되게 신기한데? 다시 한번 엑셀링 밟아볼게요. 이렇게 밟으면은 우렁찬 엔진음과 함께
고RPM을 쭉 사용을 해주면서 6000rpm에서 변속이 되고, 와, 여기서 4000rpm에서 또 변속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레드존은 7000에서 8000rpm까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와, 스포츠 모드가 없을 뿐인 거지 가감속의 디테일한 조절만으로도 갑자기 막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달리는 기분이 듭니다. 여기서 XC40은 매뉴얼 모드로도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기어 시프터를 한 번 더 당기면은 매뉴얼 모드로 진입을 했는데요. 여기서 속도를 좀 올린 다음에 다운 시프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6단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6단 사용했을 때 RPM 2500 정도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다운 시프트. 지금은 3500 RPM 요 정도 사용하고 있을 때 5단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고속가격치 꽤 높은데요. 한 번 더 다운 시프트. 지금은 한 3900 RPM 그 정도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와, 얘가 지금 자동 8단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차체는 소형급이기 때문에 잘 달린다라는 기대를 거의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달리고 밟아보면은 얘는 고속 한계치가 굉장히 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XC40의 특징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보통 B 세그먼트 소형급 차량들은 너무 빨리 달리게 되면 야, 이거 조금 불안하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그게 핸들에서도 느껴지고 차체 거동성에 있어서도 느껴지는데, XC40은 동급보다 차체가 조금 커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 세팅들이 굉장히 정밀하게 밸런스가 잘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영역으로 주행을 하더라도 고속 직진 안정성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속 직진 안정성은 윗급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꽤나 안정적으로 구동을 시켜줍니다. 근데 여기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방금처럼 매뉴얼 모드로 진입하고 달릴 때에는 이 2.0 가솔린 터보 엔진 음색이 굉장히 터프했습니다. 막 어르르 하면서 야,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반 주행할 때에도 조금 엔진 음색이 살짝 매캐하기는 합니다. 음색 자체로만 봤을 때 조용한 편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자, 전방에 좁은 유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XC40의 회전 반경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감도는 단단함으로 세팅을 해놨고요. 360도 어라운드 뷰, 화질이 꽤 선명한 편이죠. 근데 살짝 아쉬운 게 뭐냐면은 내 차량의 아이콘에 전면부와 후면부를 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요즘 차들은 막 이렇게 막 360도로 막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약간 막 디제잉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막 이렇게 화면이 회전을 하는데, 볼보 차들은 그렇게까지는 구현이 되진 않습니다. 후방 뷰, 측면, 보여주는 디테일에 있어서는 살짝의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돌아보겠습니다. 야, 근데 핸들 진짜 무거워. 단단함으로 해놓으니까. 지금 회전 반경이 이게 아무리 차체가 커져도 컴팩트는 컴팩트 차량입니다. 회전 반경은 꽤나 날렵함에 가깝습니다. 방금처럼 좁은 구간에 또 이제 옆에는 정차된 차량이 있었는데 아주 여유롭게 회전을 슉 하면서 돌아 나갔어요. 회전 반경은 어떠한 주행 조건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게 주행 모드에서 스티어링 휠 감도를 여태까지는 제가 부드러움으로 다녔다가 단단함으로 바꾸니까 이게 고속에서는 또 괜찮았거든요. 근데 저속에서는 진짜 무거워요, 핸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약간 좀 옛날 분들만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진짜 막 80년대 90년대 차들은 파워 스티어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진짜 한번 코너 돌려면은 막 핸들을 막 30바퀴를 돌려가지고, 또 무게는 또 엄청 무거워가지고 막 여기 막 알배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차들을 타는 것처럼 핸들이 진짜 무거워요. 파워 스티어링 없는 것처럼. 보통 요즘 차들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핸들의 감도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스포츠 모드로 바꾸더라도 사실 도찐 개찐입니다. 조금 무거워지거나 조금 가벼워지거나 그 정도로 변함이 있는데, XC40은 와, 모드에 따라서 이 격차가 진짜 커요.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XC40의 선의 능력도 한번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야, 근데 되게 안정적이다. 사실 제가 이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으로 코너 도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전고가 길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롤링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가서는 하중 이동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막 사람이 막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해서 좀 힘들거든요, 운전이. 근데 XC40은 방금처럼 굽이진 길에서도 꽤나 자세를 잘 붙들어주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XC40은 기본적으로 4륜구동 시스템을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2개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4바퀴가 열심히 막 구동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방금처럼 코너진 구간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회전 반경으로 깔끔하게 돌아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급조양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입니다. 딱 했을 때, 야, 이거 뭐야? 뭐야? 아이, 제가 이렇게 놀라는 이유가 제가 항상 동일한 패턴으로 차량 리뷰를 하거든요. 도로도 똑같은 곳에서. 근데 약간 오바를 하자면은 제가 핸들을 틀기 이전부터 차가 바로 옆 차선으로 가 있어요. 미리.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날렵하죠? 아니, 얘는 진짜 생긴 거하고는 따로 논다니까요? 진짜 대박인데? 반대편으로 다시 한번 차선 변경 해볼게요. 이렇게 딱 핸들을 딱 틀었을 때 차가 너무나도 기민하게 빠릿빠릿하게 따라와 줍니다. 뭔가 내 마음과 차가 물화일체가 됐달까? 일심동체가 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짐카나 같은 거 하면 꽃가를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진짜 잘할 것 같습니다. XC40은. 급조양을 했을 때 후륜도 정말 빠르게 잘 달려와주고 그립력도 좋을 뿐더러 무게중심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XC40은 약간 승차감에 있어서 호불호만 있을 뿐이지 어떠한 주행 조건에서도 잘 달릴 수 있는 차다라고 느껴집니다. 생긴 거는 되게 막 순둥순둥하게 생겼는데 이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차네요. 요번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핸들 좌측의 버튼 원클릭만으로 바로 세팅이 됩니다. 속도도 1km 단위로 조절이 되고요. 앞차와의 간격과 핸들 보조, 차선 보조까지 지원이 됩니다. 현재 약간 커브진 길입니다. 여기서 손을 놨을 때 차선을 최대한 중앙으로 유지를 잘 해주려고 노력을 해줍니다. 여기서 핸들을 잡으시오 라고 뜹니다. 수입차들은 이게 안 좋아요. 그립 감지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토크 방식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좀 이렇게 흔들어 줘야 돼요, 핸들을.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음성인식 시스템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신형 볼보 차들은 기본적인 T맵과 함께 누구 오토와 또 5G 커넥티비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인식에 있어서는 확실히 진보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한번 버튼을 누르고, 나 목이 좀 아프고 기침이 나오는데 병원 지금 문 연대 있어? 목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따뜻한 물을 자주 드세요. 제가 너무 많은 문장을 말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나 목이 아픈데 근처 병원 좀 알려줘.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근처 병원 좀 알려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좀 간결하고 명료하게 말을 해줘야지 이행을 시켜줍니다. 그래도 확실히 5G 커넥티비티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대충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네요. 그럼 또 무엇을 물어볼까? 노을이 너무 예쁘다. 나 기분이 너무 좋아.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다시 한번. 노을이 너무 예쁘다. 이 세상엔 아름다운 것이 너무나도 많죠. 이렇게 사람과의 대화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결하고 명료하게 말을 해줘야지 대답을 해줍니다. 너무 길게 막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을 그만하게 만들어주네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신형 XC40은 복합 연비가 리터당 10.3km입니다. 현재 저는 약 76,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80km 정도 주행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랬을 때 연비가 현재 리터당 10.2km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얘가 공차 중량이 1.7톤이 조금 넘고요. 또한 올휠 드라이브 4륜구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지 친환경 파워트레인 치고는 연비가 막 그럴싸하게 잘 나오는 타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건 좀 아쉽네요. 짠! 이번에는 XC40-2026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2열은 리클라이닝이 안 돼서 제가 되게 이렇게 서 있거든요. 리클라이닝 각도는 살짝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레그룸과 헤드룸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답답하진 않아요. 연속된 방직턱 구간을 넘으면서 XC40의 승차감을 느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직턱입니다. 한 번 더 넘어볼게요. 딱 넘었을 때 소형급은 보통 이제 전장이라든지 전폭, 휠베이스가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XC40은 동급과 비교했을 때 약간 제원이 더 크긴 하거든요. 방금 크게 얘기를 하다가 맨홀을 밟았습니다. 와, 근데 이게 1열에서는 로드 노이즈라든지 이런 하부 소음들이 굉장히 잘 막아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2열은 뭔가 흡차음재가 여기서 끊긴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XC40은 동급 소형 SUV 중에서는 조용하고 고속 한계치 높고 주행감이 좀 고급스럽고 승차감이 괜찮은 것이지 소형급은 소형급입니다. 중형급을 상회할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XC40은 기본 인치수가 18인치,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19인치, 최대 20인치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통 소형급에서 20인치 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직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얘 괜찮다라고 느껴졌었던 것들이 살짝씩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요. 특히 잘 포장된 노면 상태에서는 정말 편했거든요. 근데 약간 노면이 안 좋은 도로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비포장 도로를 주행을 했을 때 승차감이 굉장히 한국 사람하고는 이게 결이 안 맞다라고 느껴져요. 실제로 이 XC40은 스웨덴에서 생산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유럽차의 특성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컴팩트한 차체를 가진 유럽차들은 승차감이 단단한 편에 속합니다. XC40은 그나마 컴포트하고 그나마 좀 편안하게 풀어놓긴 했지만 유럽차 특징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라고 느껴져요. 여기는 또 굉장히 안 좋은 노면 상태거든요. 울퉁불퉁한 길을 지속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 1열보다는 2열에서 노면의 피드백들이 좀 더 진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 사용했을 때 좋긴 하지만 요거는 잘 포장된 도로 한정이고요. 지금처럼 노면이 안 좋은 상태에서 뒷자리는 사실 승차감은 어느 정도 내려놓고 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잘 포장된 일반적인 노면에서는 정말 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방직턱. 이게 리클라이닝만 조금만 더 됐더라면은 느낌이 달라졌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안전을 위해서 볼보는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타협을 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서는 살짝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이렇게 XC40-2026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에어백은 총 7개가 탑재가 됩니다. 충돌 테스트는 유로엔캡에서는 최고 등급인 별 5개, IIHS에서는 굿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XC40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전력 시스템에는 이렇게 주황색 컬러로 따로 표기를 해주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XC40-2026 어떠냐?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지만 실연비는 한 자릿수가 나옵니다. 또한 거듭된 연식 변경으로 인해서 가격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것도 단점으로 느껴집니다. 다만 볼보가 가지고 있는 안전한 이미지 더하기 소형급 중에서는 편의 및 안전사양이 많고요. 주행 감각도 고급스러운 편이기 때문에 혼자보다는 패밀리카로 사용했을 때 좀 더 좋은 차량이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